네, 키스티와 세종대가 함께하는 빅데이터 AI 겨울학교 캐그를 통해 배우는 데이터 분석개론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도대체 캐글은 언제 배우냐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캐글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캐글을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론도 보셨고 실습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캐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진대회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터 경진대회 플랫폼은 캐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캐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캐글이 제일 유명하고요. 한국에도 캐글과 유사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경진대 플랫폼의 하나가 데이콘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 입문자들에게 좋은 플랫폼이 데이콘이란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캐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캐글은 가장 유명한 데이터 과학 경진대 플랫폼이고요. 구글에서 2017년도에 인수했습니다. 주어진 과제에 예측 모델을 만들고 학습 결과를 제출하면 정확도가 평가되는 리더보드 기반의 경진대회 플랫폼이에요. 분야별로 메달을 획득해서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하는 혹시 게임을 하신다면요. 게임상에서 이렇게 점수를 획득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것처럼 캐글도 그 레벨이 있고 내가 열심히 메달을 획득해서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챌린지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그러니까 메달을 따거나 혹은 입상 순위에 들게 되면요.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더불어서 레벨에 따라 그러니까 최고 등급이 그랜드 마스터인데요. 요즘 그랜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헤드헌터들이 이렇게 회사와 그러니까 구직자와 회사를 연결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헤드헌터인데 헤드헌터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너 한번 이 회사에서 너를 모셔가기 원하는데 한번 지원해 보겠니? 라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캐글이라는 곳은 오직 스코어 경쟁만 하는 경진대회 플랫폼입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부분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문제를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캐글에 업로드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혹은 이미 그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솔루션에 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런 경진대회 플랫폼에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즉, 채용하고 싶어서죠. 각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양성하고 싶다는 목적에 지속적으로 경진대회 플랫폼에 문제를 업로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의 숫자가 적어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으로 여러 교육부 주관 하에 여러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기 통해서 결국에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 경진대회 플랫폼에다가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풀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일반인이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고 싶은 경우에 활용합니다. 개인들은 이러한 경진대회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성장을 하면 돼요. 다양한 문제가 업로드 될 때 문제만 업로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반드시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경진대회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고
공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경진대회 실제로 지금 ING 중인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해보고 실제로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캐글은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지대회 플랫폼은 개인의 실력을 향상하는 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토익을 만점을 맞는다고 해서 영어가 원어민이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실력이라는 게 반드시 점수에 비례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토익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그 문제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런 접근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기초를 다져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여러분이 이런 경진대회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캐글 내에는 다양한 활동 분야가 존재해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분야, 노트북이라고 하는 분야,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분야,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메달을 주거든요. 컴페티션에서, 즉 대회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면 메달을 부여받고요. 노트북의 경우는 그러니까 노트북은 그런 거예요. 좋은 설명과 좋은 코드가 이미 이제 대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혹은 대회 중반에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데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업버트라고 불려지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고 많이 받게 되면, 즉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솔루션을 제공하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셋 분야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데이터셋을 모으고 클린징, 정제해서 문제 풀기 좋게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데이터셋을 올릴수록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막 눌러주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데이터셋들이 캐글에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에서도 한국 그 확진자에 대한 분포와 정보를 잘 가공해서 업로드 하신 분도 계십니다. 디스커션 분야는 좋은 토론, 그러니까 관련된 이런 문제풀이에 대한 토론 혹은 팁 등을 공유하는 분야고, 여기에서도 업보트를 받으면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메달 받기 편한 건 아무래도 컴페티션입니다. 자, 이렇게 모은 메달을 가지고 우리는 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맨 처음 가입하면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은 하늘색, 그 다음은 보라색, 그 다음은 주황색, 그 다음은 금색인데요. 일반적으로 택을 좀 하시는 분들은 보라색이 많아요. 익스퍼트가 많고, 마스터나 그랜드 마스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스터는 종종 있고요. 그랜드 마스터가 가장 좋은 건데 전 세계적으로 몇 명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랜드 마스터 2명 계시다고 들었어요. 자, 분야별 소개를 지금부터 해볼 건데 컴페티션에 대한 탭입니다. 실제로 캐글에 가서 누르시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컴페티션이 눈에 쫙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누르시면 이 화면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화면은 한 3개월 전에 화면 캡처 했나요? 한 4개월 전에 화면 캡처한 사진이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페티션 보시면 요 액티브가 있고 컴플리티드가 있고 인클래스가 있잖아요. 이미 종료된 대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 그리고 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클래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 본 영상을 통한 수업 시간에 활용할 내용들은 인클래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인클래스는 교육용이다 보니까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등수 안에 들어도 메달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용이니까요, 여러분.
요 두 컴페티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이렇게 상금이 걸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 구글에서 올해 진행했던 랜드마크 리트리버리라고 하는 챌린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요 인더머니라고 하는 구간이 상금 받는 구간이고요. 그 밑으로 금상, 은상, 동상이 있죠. 한번 누르고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아유 뭐 491팀이 더 있다고 했으니까 뭐 541팀이 참석을 했대요.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런 대회는 뭐 상금도 워낙 세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기간도 굉장히 길게 줘요. 아마 이게 올해 ECCB라고 하는 그 컴퓨터 비전 쪽에서 유명한 국제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이 워크숍에서 했던 대회네요. 여러분도 실력이 향상되면 이런 데 도전해 보시면 매우 좋아요. 자, 그렇게 지금 컴페티션 리더보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셋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셋 눌러볼게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데이터셋들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면 옆에 이 업보트예요. 이거 누르면 업보트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실버 이게 은메달, 이게 브론즈가 동메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캐글이 핫해지면서 뭐 사람들이 정신없이 데이터도 올립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을 한번 올려보세요. 굉장히 문제 발굴이라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푸는 역량만큼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에 필요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직접 모으고 그 데이터셋을 가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역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데이터셋 분야는 개인, 단체, 회사의 데이터셋을 공유하거나 가치 있는 데이터셋을 가공하여 공개합니다. 결국 커뮤니티에 기여하거나 사회 문제 이슈라이징 하는데 데이터셋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트북 분야는 눌러보시면 자신의 솔루션을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는 거예요. 볼게요. 노트북을 눌러보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이 솔루션들을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most voted를 누르고 보면 맨 위에 있는 금메달은 9,484보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노트북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설명도 같이 하면서 코드 그리고 뭐 실행 결과를 이렇게 쭉 작성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냥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눌러줘요. 대충 이렇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코드 기반 설명과 함께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뭐 실제 코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노트북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시각화를 주로 많이 해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페티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요 상단에 있는 조인 컴페티션을 누르면 참여할 수 있어요. 한번 가서 해볼까요? 지금 열리고 있는 컴페티션에 가볼게요. 맨 위에 있는 컴페티션 가면 여기 조인 컴페티션 있죠. 지금 핸드폰을 인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지금 제가 계정이 여러 개다 보니까 참고로 캐글은 1인 1계정입니다. 핸드폰을 맨 처음 설정한 계정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이 걸려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캐글을 활용하려고 하면서 한 사람당 여러 계정을 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소스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캐글에서도 지금 이 인증 과정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저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바로 조인 컴페티션에서 참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I understand and accept을 누르셔서 이 뭔가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그 경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클릭해야 됩니다. 리더보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이렇게 화면에 써놨는데 저희 리더보드로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플랫폼 캐글 맛보기에서 손글씨 분류 예측 문제랑 보스턴 직감 예측 문제를 캐글을 통해서 풀어볼 거거든요. 이 두 문제는 실습 맛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뤘었죠. 자, 손글씨 분류 예측 문제를 클릭하고 가시면 제가 이렇게 리더보드를 만들어 놨어요. 리더보드 탭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 sample underbar submission csv 파일이 있어요. 즉 요렇게 양식을 맞춰서 제출하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인덱스 파일은 건들지 말고 보통 요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자신의 정답을 넣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일괄 1이라고 다 답이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트레인 데이터 한번 볼까요? train.csv를 보면 요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셀렉트 올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다 보일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총 784개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요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거 밑에 총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제출 포맷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아이고, 나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게 실제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요거 누르시면 다운로드 돼요. 아시겠죠? 그거는 내 개인 로컬 PC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다는 뜻입니다. 자, 노트북이 공개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노트북을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디스커션은 아마 지금은 아무것도 없을 건데 본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혹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이 디스커션 보드에 뉴 토픽 누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리더보드는 제출된 점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업로드 되게 보이는데요. 그 맨 데이터에 있는 sample underbar submission.csv 파일을 그냥 여기 그냥 서브미션을 하시면 여기에다 제출할 수 있는데요. 제출하시면 0.11250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그냥 1이라는 값을 무작위로 넣어놨기 때문이죠. 근데 랜덤 포리스트를 이용해서 아까 앞서서 여러분들이 푸셨던 방법으로 분류기를 설계하시면 97% 정도가 나와요.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코드는 노트북에 가시면 제가 여기 손글씨 분류 문제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누르고 들어가시면 코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이시죠?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뒤에 다시 할게요. 자, 어쨌든 요와 같이 캐글은 데이터 탭, 노트북 탭, 디스커션 탭, 리더보드 탭들이 다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고
디스크립션에는 데이터의 설명이 일반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써놓지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의 뭐 첫 번째 컬럼은 이런 데이터가, 두 번째 컬럼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노트북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템플릿, 데이터에 있는 샘플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템플릿에 정답을 이렇게 복사해서 리더보드에 제출하면 된다. 자, 이건 노트북 사용법인데요. 이제 노트북을 어떻게 쓸 건지 얘기를 할 건데, 노트북은 콜앱이랑 비슷해요. 콜앱의 주피터 노트북 환경과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콜앱은 한 번의 세션에 12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요 캐글은 주당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가 사용을 희망하면 구글 클라우드 결제를 해서 계속 쓰실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한국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하시면 결제하시고 추가로 GPU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말로만 들으니까 교수님 모르겠어요. 그럼요. 잘 모르죠. 한번 같이 해볼게요. 캐글에다가 답안을 제출해 봅시다. 자, 먼저 1.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캐글 리더보드를 제출을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냥 제출을 할 거예요. 요 데이터에 가서 요 샘플 서브미션을 한번 제출을 해봅시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요 서브밋을 가셔서 여기 보면 업로드 서브미션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제출을 할 거예요. 얘는 답안 템플릿일 뿐입니다. 답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고 자, 템플릿 제출용. 자, 어때요? 성능이 0.11250이라고 동일하게 나왔죠. 마이 서브미션을 누르면 제가 지금까지 제출했던 것들이 다 보이는데, 지금 샘플 서브미션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얘네들이 제가 샘플 서브미션을 제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0.1125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뭘 했냐? 답안을 만들어서 리더보드를 통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성능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콜앱에서는 잘 기억하시면 내가 이미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캐글에서는요, 트레인 데이터는 라벨링을 같이 주거든요. 라벨만 체크합시다. 라벨. 자, 이렇게 라벨이 손글씨 데이터니까 0에서 9까지 숫자가 써 있겠죠. 이렇게.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여러분 라벨이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한테 주면 안 되죠. 여러분이 저 라벨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요렇게 1번 샘플 언더바 submission.csv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실제로 여러분 캐글 리더보드에 답안 제출하는 것을 해봤어요. 자, 요 뒤에는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문제 풀어서 제출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누르시고 뉴 노트북을 누르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랜덤 포레스트를 이렇게 클릭해서 요 랜덤 포레스트로 문제 푸는 거를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보시면 돼요. 한번 설명 먼저 할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이 부분 실행하면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업로드 되어 있는 게 보여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폴더에 지금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면 여러분은 판다스의 read CSV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그냥 데이터 로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캐그를 이용한 기본 템플릿입니다, 여러분. 그냥 쓰시면 돼요. 앞으로 판다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read CSV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서브밋.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 실제로 맨 앞에 인덱스 0에서부터 783까지 데이터, 맨 그 뒤에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데이터가 트레인이잖아요. 근데 트레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 데이터와 Y 데이터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트레인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레이블이라고 하는 걸 빼야 X 데이터니까 점 드랍이라는 걸 통해서 X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Y 데이터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트레인에 가로 열고 레이블만 가져와라. 그리고 X 테스트는 그냥 테스트 데이터 가져가면 되죠. 요 밑에 똑같아요. 여기 전처리, 분류기, 평가. 콜앱에서 캐글로 바뀌면서 여러분이 낯설은 부분은요, 딱 요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은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직접 캐글에 제출해보는 방법, 랜덤 포레스트로 결과를 구한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은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보세요. 여기서 에디트 옆에 카피 앤 에디트 노트북 누르시고요. 자, 여기 포크 했어요. 여러분들의 캐글 노트북을 하나 지금 만든 거고요. 자, 되셨죠? 그리고 런 5를 누르면 쭉 실행이 됩니다. 이 별표가 숫자로 바뀌면 그 셀이 실행이 된 거예요. 자, 데이터 로드가 끝나기 무섭게 로드하고 데이터 나누고 전처리하고 학습하고 학습 열심히 하고 있네요.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콜앱이 훨씬 학습하는데 빨랐던 것 같긴 하네요. 얘가 CPU 성능이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자, 바로 나왔네요. 학습 결과 1, 테스트 결과는 알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제출 파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는 이렇게 지금 예측된 y 값을 가지고서 제출용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템플릿의 레이블에 내가 구한 값을 담아달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 담을 때 타입을 정수형으로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이썬 하셨으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판타스는 to 언더바 csv라는 걸 통해서 앞에서는 read csv였으니까 읽는 거고 쓰고 싶을 때 파일에 쓰고 싶을 때 to 언더바 csv를 하면 파일로 써요. 자, 썼으니까 이제는 세이브 버전을 누르시고
여기 보면은 save and run all commit 있죠? 그래서 save 누르세요. 좀 기다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비디오 보시면서 같이 실행하시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요거 실행되는 동안 잠깐 왼쪽으로 가서 슬라이드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노트북을 생성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세이브 앤 커밋 하는 부분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랑 앞에서 하셨던 부분들을 슬라이드로 계속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카피 앤 에디트 노트북 누르고 모든 셀 실행한 다음에 코드 저장을 누르시오. 그러면 여기 Save and Run All을 눌러서 세이브 하게 되는데 다 세이브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1로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자, 여기 쇼 버전 누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드가 돌아서 결과가 본 겁니다. Go to Viewer로 가신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여러분 아까 submit.csv 만들었잖아요. 이 파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얘를 서브밋을 누르면 리더보드에 제출이 바로 되는 겁니다. 짠. Submit to competition 뜨죠? 짠. 누르세요. 그리고 바로 내 리더보드 랭킹을 보러 갑니다. 지금 97.014 떴죠? 여러분들이 요거 리더보드에 보이게 하시려면 Use for Final Score 체크하시고 리더보드를 가세요. 저는 안 보이겠죠? 왜냐면 이 베이스라인 랜덤 포레스트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저걸 누르시는 순간 여기에 여러분들 팀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스코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가 손글씨 분류 문제를 랜덤 포레스트로 풀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자, 노트북으로 랜덤 포레스트 카피해서 쓰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요? 이러신 분이 계시면 에디트 누르시고 방금 그 카피했었던 노트북을 에디트 누르시고요. 바꿔봅시다. 여기 랜덤 포레스트 클래스파이어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여러분 아까 이제 실습 맛보기 시간에 배웠잖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KNN 디시전 트리 SVM 그리고 LDA, QDA 이런 것들을 여기다 바꿔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과를 뽑아서 마크다운 이쪽에다가 결과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몇 점 몇, 그리고 KN은 몇 점 몇, 이렇게요. SVM은 몇 점 몇. 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는 보스턴 집값 예측 문제인데요. 누르고 들어가시면 마찬가지로 손글씨 분류 예측 문제처럼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노트북 참고하셔서
처음에는 그냥 샘플 서브미션 제출해 보시고, 두 번째는 랜덤 포레스트로 들어가 있는 솔루션 한번 복사해서 제출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로 되어 있는 그 회귀 알고리즘 부분을 뭐 디시전 트리 혹은 사실 SVM이라고 하는 것도 SVM 리그레서를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이론 맛보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체해서 한번 캐글에 제출해보는 경험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파트 1 기계학습 이론 맛보기, 기계학습 실습 맛보기, 그리고 기계학습 경진대회 플랫폼 맛보기 세 단계의 세 비디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리뷰하느라 맛보기 하느라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요 레파지토리에 이슈에 글 남겨주시면 저와 본 수업을 진행해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한대찬, 김주원 조교가 성실하게 댓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반드시 직접 콜앱과 캐글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직접 타이핑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냥 카피해서 쓰지 마시고요. 직접 반드시 타이핑 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익숙해지실 거고, 재미를 들리기 시작을 하시면 데이콘이라 불리워지는 한국형 그 캐글 사이트에서도 재밌게 활동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때요? 데이콘 사이트는 한국형 캐글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뭐 이렇게 참가 신청 중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요?